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꽃들이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를 불러오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바로 안양군포 이왕 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안명균 운영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안명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하면서 제가 한번 실수할 뻔했습니다. 워낙 명칭이 길어서 예. 안양군포 이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예. 굉장히 깁니다. 예. 어떤 조합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기후변화 문제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걸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 예. 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보자라고 만들어진 그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협동조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길잖아요. 네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장관이 인가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배당하거나 이럴 수 없고 시설을 더 만드는데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공익사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뭉치셨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 이제 햇빛발전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계기가 좀 있었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들이 그 결국 봤더니 너무 위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생기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네.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 쓰는 전력의 거의 30%는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그 40%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이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속 가능한 삶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후쿠시마 때. 예. 근데 사실 이전에도 체르노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 체르노빌 이후에 사실은 유럽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당사 지역이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다 멈추고 그것의 대부분을 흔히 얘기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햇빛 발전이나 풍력 아니면 뭐 유채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생산하겠다. 네. 해서 벌써 2021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뒤늦게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가 됐잖아요. 예. 범기역 광장에서 캠페인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정부 차원에서도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일들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 진행됐던 교육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한 각 지역에서 진행된 교육인데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슈머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저희 일반 시민들은 그냥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모든 시민들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되자. 그래야 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 수료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860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모아서 각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작년이었나요? 덕천마을에서 에너지의 날 행사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제 소등하기 뭐 이런 예. 캠페인도 하는데 그런 캠페인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이렇게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에너지 이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고 생산하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에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LH하고 그 공영전기료가 나오잖아요. 공영전기를 전부 영원으로 만드는 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요번에 경기도에서도 그 시범 사업이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공영전기 한 달에 5,000원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3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영원으로 만드는 그 사업들을 시작해 보자. 뭐 아파트 옥상에 전부 햇빛 발전은 달고 베란다에도 달고 뭐 유유부지에도 달고 그다음에 당연히 절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생산자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대체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빨리 접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에너지 과소비를 좀 줄이는 것도 좀 예, 같이 맞습니다.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7년째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조합원분들이 한 300명 정도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합의 지금 규모가? 예, 저희가 설립할 때 사실은 목표는 거창했습니다. 10,000명 조합원. 네. 네, 목표로 했는데 아직 1,000명은 안 됐고요. 예. 728명의 조합원. 그러니까 사실 5년 동안 그래도 2배는 넘겼는데 네. 그 올해 목표는 이제 1,000명을 넘기는 조합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합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의 생산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사실은 에너지의 생산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 이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그 10,000원 이상만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출자한 곳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다. 공익법인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익도 안 생기는 조합에 몇 명이나 출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730명 가까운 분이 8천만 원을 출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자금으로 그 안양에 조그마지만 1호기와 그 다음에 군포에 또 1호기를 햇빛 발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햇빛발전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에 안양 YWCA 옥상에 햇빛발전소 세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벌써 한 4년, 5년 됐네요. 예. 이 1호기인데 안양 1호기인데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그 햇빛 발전소를 그냥 만들고 그 전기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협동조합도 이득을 남겨서 그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햇빛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인증서라고 해서 그 또 다른 별도의 그 인증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인증서는 또 별도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으로 그 조합도 운영하고 그 축적을 해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한전의 전력을 판매한 거는 270만 원.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26,721kWh의 그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산화탄소를 작지만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입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규모가 1호기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500만 원 정도의 전력 판매 비용이 네.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370만 아니 3만 7천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그 양쪽으로 해서 한110 REC라고 부르는데요.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축적이 됐고요. 그 1 REC가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예. 지속 가능한 이런 대체 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해놓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 예,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햇빛 발전은 어떻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어떤 점이 이제 장점인 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그 햇빛 발전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시설인데요. 그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근데 나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요즘 괴담들도 있어서요. 직류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되는 전기는 직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발전소가 넓은 면적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전자파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요. 직류에는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고 해서 전자파 걱정은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시설, 인버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버터,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통 연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로 바꿔서 전주로 연결하는 요 두 시설만 갖추면 네. 발전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예. 이런 겁니다. 자, 2015년에 안양에 1호기 세워졌고 군포에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2017년. 17년에 사실은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총 이제 두 개가 예, 있는 맞습니다. 건데 올해 이제 안양의 두 번째. 그러니까 총 개수를 보면 세 개지만 안양으로 보면 2호기. 예. 이게 이제 석수체육공원 주차장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규모가 그러면 꽤 크겠어요. YWCA에 있는 옥상에 있는 거고 여기는 주차장이니까 훨씬 규모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규모가 좀 많이 큽니다. 네. 여태까지 안양 1호기는 사실은 25kW였는데요. 그 우리 안양 2호기 석수체육공원에 세워지는 데는 348.75 그러니까 350kW 10배도 훨씬 넘죠. 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많이 늘 거고 또 걱정은 투자비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예, 참여를 맞습니다. 해주셔야 되는 예. 건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 뭐 큰 지장이 없겠죠. 예. 뭐 지붕이 생긴다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그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다니셨을 건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그렇죠. 전부 주차장 위에 그 햇빛 발전소가 설치된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소유주가 시니까 네네. 뭐 다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 주차에 특히 버스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버스 주차까지도 네.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가능한 부분을 만드는 걸 고려해서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호기보다 규모가 10배 정도 커요. 예. 부지도 굉장히 넓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아, 이 비용 어떻게 다 충당을 하시려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게 중국발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든 우리나라에서 생기든 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의 95% 이상의 원인은 뭔가를 태우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석탄을 태우든 석유를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그 곳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이 미세먼지를 만들고 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엔
3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를 네. 그 20% 이상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걸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진행한다면 30% 예산을 지원하는 그 공모 사업이 있었고요. 두 개 다 사실은 안양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올해 진행할 건 그 공모에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0%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양시도 의왕시도 또 20%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체 설치비 많지만 그중에 반은 우리 공적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반 작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을 이제 시민의 힘으로 모으자. 뭐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그 힘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협동조합 만들 때는 이제 그 조합원들께서 출자금을 내서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펀딩을 하신다고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출자하는 것과 펀딩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펀딩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개념 예, 이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이제 햇빛 발전소를 짓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리고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은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때는 우리가 돈 벌자고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어서 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긴 했지만 출자한 분들한테 사실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래도 손해를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모아야 될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0억을 사실은 내가 이익 한 푼도 못 받더라도 그냥 출자할게라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걸 시민 펀드 방식으로 그 모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는 건 저기 세전이긴 하지만 4.2% 이율을 보장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단위 또는 4년 단위로 그 펀드를 저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이율을 보장해서 원금과 함께 상환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일반 금융회사가 하는 펀드는 금융회사니까 그냥 펀드를 모집하면 되는데 저희 협동조합은 그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펀드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 햇빛 펀드를 출시하지만 시민 햇빛 펀드에 그 저기 가입을 하시려면 일단 조합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출자금과 함께 펀딩을 예.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자금은 저기 10,000원 이상만 내면 조합원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펀드는 조금 그래도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네. 펀드에 가입할 조건으로는 10만 원 이상 출자한 분들이 펀드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50%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망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네. 그 저 법적 근거와 우리 정관에 따라서 그 수입의 15% 이상은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해가 영원히 뜨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않는 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왕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햇빛발전소가. 예, 없었습니다. 네, 의왕에도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더 큰 규모 같아요. 예, 의왕은 더 큽니다. 예. 저기 512kW.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존에 있었던 안양 1호기, 군포 1호기, 새로 만들어질 안양 2호기를 합쳐도 의왕에 만드는 거 하나만큼 용량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크길래 어느 곳에 하시길래? 512kW 설치를 그것도 주차장에 하는데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 왕송 자연학습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 생태학습을 하는 장소이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그렇죠. 그 주차장의 한 반 정도를 네. 사용하면 그 저기 512kW가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생태학습장이 있는 곳이니까 생태교육 현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부터 뭐 교육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월권이죠. 그렇지만 생태학습 공원이고 그리고 주차장에 그 많은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예. 시설 자체가 그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가 좀 자체적인 뭐 이런 그 계획을 잡아서 네. 저희가 꿈꾸는 건 뭐 저기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뭐 교육관, 뭐 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소가 의왕시의 기후 변화 교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될 수 있다면 그 또 다른 의미, 돈과 관계없이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왕시와 교감이 좀 잘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예. 어떻습니까? 뭐 그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되면 그 두 분 다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정말로 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마스크 쓴다고 당장은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달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를 또 석탄을 떼서 만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 모두가 그 생산자가 되는, 그래서 햇빛발전소의 조합원이 돼주시고 또 햇빛발전의 조합원이 되지 않더라도 절전하고 집에다가 그 생산시설을 만드는 이런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도시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4개 도시가 우리나라의 도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 모두가 바라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미세먼지는 계속될 겁니다. 정부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과 보급을 하고 각 가정과 동네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